안녕하세요. 문서실무사 필기 제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실무사 필기 시험은 총 60개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과목은 3가지 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워드 프로세서 용어 및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란 무엇인지, 입력장치, 표시장치, 인쇄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은 문서의 작성, 편집, 인쇄 등의 처리 기능을 갖춘 기계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OA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OA라는 것은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사무 자동화를 말합니다. 사무 자동화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워드 프로세싱이란 문서의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의미합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4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입력 기능, 그리고 입력한 내용을 편집하는 편집 기능, 편집까지 다 한 다음에 저장해주는 저장 기능, 그리고 출력을 해주는 출력 기능, 이렇게 4가지 기본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워드 프로세서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장점으로는 다양한 서식 기능이 있고 다양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서식 기능이 있고요. 문서 작성, 문서 관리, 문서 통신 기능이 있고 문서 처리와 정보 처리 기능,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간의 호환이 잘 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별도의 주변 기기를 갖춰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PC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서 작성, 편집, 인쇄 작업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과 단점 나눠서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력 장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장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장치가 키보드를 둘 수가 있겠죠. 키보드는 문자 입력에 사용되는 컴퓨터 표준 입력장치입니다. 키보드의 종류로는 크게 2벌식 자판과 3벌식 자판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2벌식 자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보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음이 19개가 있고요. 모음은 14자로 구성되어 익히기 쉽지만 대신 오타율이 높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벌식 자판은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초성이 14개, 중성이 17개, 종성 21자로 구성이 되어서 속도가 빠르고 오타율이 적지만 익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벌식 자판과 3벌식 자판, 반대 개념이죠. 2벌식은 익히기 쉽지만 오타율이 높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3벌식은 속도는 빠르고 오타율이 적지만 익히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2벌식 자판이 잘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2벌식 자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입력장치로 마우스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마우스는 볼의 회전이나 빛의 반사가 센서를 자극하여 명령을 수행하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볼이 회전하면서 입력 기능을 수행하는 마우스는 볼마우스고 또 빛의 반사 센서를 자극하는 형태는 광마우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스크롤 휠, 그리고 선이 있는 것이면 이 부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선이 없는 무선 마우스도 있죠. 제어 단추 2개의 버튼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림 사용 환경에 GUI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GUI라는 것은 사용자가 그래픽 화면을 통해 컴퓨터 작업을 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마우스 등으로 아이콘을 선택하여 컴퓨터의 작업을 지시해주게 되는데, 이런 환경을 GUI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GUI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또 도형이나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커서의 이동, 영역 지정, 메뉴나 아이콘 선택 및 실행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입력장치 2가지를 보았고요. 또 영상 입력장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스캐너라는 것이 있고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캐너는 빛을 이용하여 그림, 문자, 사진 등의 화상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자, 스캐너의 뚜껑을 열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이 컴퓨터로 전송이 되면서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상에서 해당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화상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화상 정보를 작은 점, 픽셀로 분해하고 디지털로 바꿔 컴퓨터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 자, 디지털 카메라 이런 식으로 생겼죠? 디지털 카메라도 입력 장치입니다. 촬영한 내용을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필름이 아닌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컴퓨터로 전송하여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및 편집 등에 사용하는 이미지 입력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과 관련된 입력 장치 2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또 판독 입력 장치 이 4가지 잘 구분을 하고 있으셔야 하는데, 광학 마크 판독기라고 해서 OM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OMR은 컴퓨터용 사인펜 등으로 표시된 부분에 빛을 비추어 반사되는 표시를 판독하는 것으로 주로 객관식 시험 답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OMR이라는 이 판독기를 거쳐서 이 판독기는 빛에 의해서 판독하는 형태이고요. 검정색 마킹한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판독기입니다. 또 광학 문자 판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OCR. 광학 문자 판독기는 손으로 쓴 글씨나 인쇄된 문자에 빛을 비추어 반사되는 양에 따라 문자를 식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빛에 의해서 문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주로 공공요금 청구서나 지로용지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는 OMR이나 OCR이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MICR.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는 주로 수표나 어음 등의 판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빛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성물질의 잉크로 인쇄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또 바코드 판독기, BCR이라고 하는데요. 바코드 판독기는 굵기가 다른 선의 집합인 바코드를 빛을 이용하여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 상품 판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학 마크 판독기나 광학 문자 판독기, 바코드 판독기는 빛을 이용하여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MICR은 자성 물질을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꼭 구별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입력 장치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자, 디지타이저와 태블릿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디지타이저나 태블릿은 그림, 도표, 설계 도면 등의 정해진 좌표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시켜 컴퓨터로 입력을 해주는 입력 장치입니다. 설계, 그래픽 등의 건축이나 공학, 의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손가락 접촉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입력이 되는 입력 장치를 말합니다. 노트북 등 휴대용 컴퓨터에서 마우스 대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라이트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트펜은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정 부분을 눌러서 해당 점의 위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입력 장치입니다.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정 부분을 펜으로 눌러서 점의 위치를 입력하게 되고요. 메뉴의 선택 및 그림을 그리거나 수정할 때 이 라이트펜이 사용이 됩니다. 터치스크린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메뉴나 명령을 입력 감지판에 손가락을 눌러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은행의 입출금기나 터미널의 안내판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터치패드와 구별을 해줘야 될 것이 터치스크린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판독이 되는 장치이고요. 터치패드는 손가락의 접촉만으로 또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서 입력을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두 가지 구별해 주시고요. 또 입력 장치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해보면 빛을 이용한 입력 장치 여러 가지가 있었죠. 디지털 카메라. 자, 디지털 카메라는 빛을 인식해서 이미지를 받는 입력 장치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예 까만 이미지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죠.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라이트펜, 스캐너, 광마우스, OMR, OCR, BCR.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험상의 객관식 문제로 잘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중 빛을 이용한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라이트펜, 2번 광마우스, 3번 디지털 카메라, 4번 터치스크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터치스크린을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시장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표시장치의 종류로 몇 가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극성관 CR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CRT는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로 전자비물소와 형광물질을 자극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자, 예전에는 CRT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두툼한 모니터. 자, 이것이 CRT 음극성관 모니터입니다. 장점은 표시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부피가 크고 전력 소모가 많으며 눈의 피로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극성관의 장단점 잘 구별해 두시고요. 그리고 액정 디스플레이 LCD는 액정에 들어있는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전압을 가하여 전자의 움직임으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장점은 얇고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눈의 피로감이 적다. 자, 음극성관과 반대로 생각해 하시면 되겠네요. 반면에 단점은 표시 속도가 느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명도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PDP는 네온 또는
아르곤 혼합가스를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넣고 전압을 가하여 방전 현상을 화면에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네온 또는 아르곤 혼합가스라는 내용이 나오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표시 장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장점으로는 해상도가 가장 높으며 두께가 얇고 가벼워서 벽걸이 TV나 그래픽 작업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단점은 전력 소모가 많고 가격이 비싸며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화합물 반도체로 만든 다이오드에 전류를 흘릴 때 발생하는 과잉 에너지에 의해 발광하는 소자로 가전제품이나 각종 계기류의 표시 소자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모니터와 TV 화면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전기적 에너지를 광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므로 효율적이고 전력 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표시장치 잘 구별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장치 관련 용어에 관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화소라고도 하는데요. 표시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선명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네모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작은 네모 형태로 색상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나오게 되죠. 이런 것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라는 것, 해상도는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의 정밀도와 선명도를 나타내며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도트 피치는 픽셀과 픽셀의 거리를 의미하며 도트 피치가 작을수록 더 픽셀이 빼곡하게 잡혀져 있는 것이니까 해상도가 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PPI는 픽셀 퍼 인치. 자, I 잘못 쓰였네요. 픽셀 퍼 인치라고 해서 1인치당 픽셀 수로 화면의 해상도 단위를 말합니다. 해상도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하이 컬러와 트루 컬러 두 가지 잘 구별해 두시는데 하이 컬러는 화면에 표시되는 픽셀의 색상 수를 표현하는 단위로 16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트루 컬러는 화면에 표시되는 픽셀의 색상 수를 표현하는 단위로 24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루 컬러가 좀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 컬러보다 더 많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6비트, 트루 컬러는 24비트 사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 장치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쇄 장치로 프린터를 들 수가 있죠. 프린터는 충격식 프린터와 비충격식 프린터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며 색상 표현에 따라 흑백 프린터와 컬러 프린터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충격식 프린터는 도트 매트릭스 방식으로 리본에 이미지나 문자를 점으로 찍어 인쇄하는 방식으로 주로 초창기에 많이 사용이 됐던 방식입니다. 충격을 가해서 인쇄하는 방식이고요. 또 비충격식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충격식 방식으로 잉크젯 방식이 있습니다. 잉크젯 방식은 종이 위에 잉크를 분사시켜서 정보를 인쇄하는 비충격식 프린터입니다. 열전사 방식은
왁스로 만들어진 사색 전용 용지에 열을 가해 녹인 후 종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색 전용 용지를 녹여서 다른 종이에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염료 승화 방식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된 리본에 염료를 사용하여 프린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방식은 복사기 원리와 레이저 빔의 원리를 이용해서 CMYK. 자, 이것은 색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색상 각각의 토너가 여러 번 지나가면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자, 비충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잉크젯은 잉크 분사, 열전사는 왁스로 만들어진 사색 전용 용지에 열을 가한 방식이고 또 염료 승화 방식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된 부분에 염료를 사용하여 프린트하는 방식이고 레이저 방식은 토너가 여러 번 지나가면서 레이저 빔의 원리를 이용해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쇄 장치로 플로터와 필름 레코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플로터는 대형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기로 주로 도면, 건축용 CAD를 출력하는 출력 장치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프린터보다 굉장히 큰 형태이고요. 대형 인쇄물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보다 정밀한 인쇄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필름 레코더는 컴퓨터에서 나온 최종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를 컬러 필름에 출력하는 장치이며 필름의 출력 사이즈는 35mm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란 무엇이고 기본 기능과 장단점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입력 장치, 그리고 표시 장치, 인쇄 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억 장치에 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